한강변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박영선 후보,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는 이제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 높이 제한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 자고난이 2억이 급등했다, 이런 이제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단독주택,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큰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다음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큰 변화, 바로 이제 한강변이 가장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강변 어떻게 변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각 후보자들의 이제 그 부동산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이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적인 얘기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송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어떤 정치적인 면이나 각 후보자를 이제 지지하는 방송이 아니라는 점, 그 부동산 시장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제 예측해보는 강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 순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박영선 후보 대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어떤 공약을 갖고서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왔는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강변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는데요. 왜 투자 수요가 이제 한강변으로 몰리고 있는지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점하라 최고의 수익 창출 가능 지역, 바로 자양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강변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그만큼 투자 수요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정말 이제 수익 창출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런지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박영선 이제 후보 대 오세훈 후보 공약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어떤지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박영선 후보,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공약 자체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영선 후보 이제 그 공약을 보시게 되면 이제 5년 내에 이제 30만 호를 서울 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토지 임대부 반값 아파트 평당 이제 1,000만 원대의 아파트를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그 위로는 이제 공원을 조성해서 많은 수요자들이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된 이상 공공임대 아파트부터 재건축에 들어가겠다. 그 다음에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를 시사하고 있다. 시사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제를 폐지한다는 게 아니라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이제 공약을 보시게 되면 5년 내에 3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민간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로 보시게 되면 민간 분양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민간 토지 임처형 공공주택 사생주택을 공급하겠다, 가장 빠르게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민간 토지 임차형 공공주택 많이 생소하실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민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제 정부 자체가 이제 임차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이제 수익을 주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으로 도시명 타운하우스 모아주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로주택, 소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 자체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부터는 그 이제 7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6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그 규제 자체를 폐지해서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만들겠다. 이렇게 그만큼 공급 자체를 이제 늘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 제한을 폐지하겠다. 지금 3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죠. 앞으로는 이거를 폐지를 하고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자체의 이 공약 자체의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주택 자체를 이제 공공으로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는 민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서울 도심에 주택을 공급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통된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후보자들 자체가 부동산 공급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로 한강변 35층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박영선 후보,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는 이제 한강변 35층 이하 높이를 아예 폐지를 해버리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통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강변 높이 제한 자체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서 투자의 수요가 한강변으로 현재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오세훈 후보 자체가 55%입니다. 55%고 그 다음에 이제 박영선 후보가 36.5%가 되겠습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굉장히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결과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에 맞춰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 확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세훈 후보 어떤 공약이 있는지 보게 되면은 한강변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오세훈 후보 이제 부동산 공약 이제 관련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하고 한강변 35층 규제 폐지하고 이제 사생주택, 모아주택 앞서서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산세 인하가 있습니다. 재산세 소득이 없는 1주택자는 재산세를 전면 감면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 공약의 중점은 어떻게 될까요? 공약의 중점 바로 민간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을 하겠다. 서울 도심안에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주택 공급입니다. 바로 사생주택, 그 다음에 모아주택으로 인해서 이제 주택을 빠르게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 자체가 부족하죠. 서울 도심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생주택이라든가 모아주택으로 인해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한강변 35층 규제 완화를 할 예정입니다. 완화 자체가 아니라 규제를 폐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폐지하면 한강변에 50층으로 정말 랜드마크급으로 이제 아파트 자체를 높게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세훈 가즈아 달아오르는 재개발 광진구 단독주택 자고난이 2억이 급등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지지율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이런 이제 한강변에 있는 재개발이 가능한 단독주택, 이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투자의 수요가 이제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 하나 손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재가동 하나 광진구 빌라 손님들 문의 부쩍 늘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오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체가 50%를 넘어서는 가운데
것에 따라 당선 공약 자체가 선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당선이 되면 이제 자양동 자체에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재개발이 되면은 50층 이상의 건물 아파트로 만들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양동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취임 후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한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자기가 본인이 이제 서울시장에 이제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이제 자양동 자체를 해제하겠다. 규제 자체를 해제하면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을 이제 자양동 이제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는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가동할 것을 시사를 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 한강 르네상스 정말 이제 예전에 이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서울시장을 했을 때 한강 르네상스를 추진을 했죠. 거기서 서울시장에 물러나면서 이게 전면 취소가 됐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재가동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한강 르네상스가 재가동이 되면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이제 그 지역들 자체 집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집가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투자 전략 세우셔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되겠죠. 어떤 지역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한강변에 이제 있는 아파트, 주요 아파트들을 표시를 했습니다. 정말 20억, 30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미개발된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이 바로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금 이제 35층으로 이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만약 이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성수전략정비구역도 50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업성 자체가 정말 대폭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발된 지역입니다.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개발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만 된다고 하면은 정말 시세 차익은 이루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광진구 자양동 지금 동의서 걷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위원회가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그리고 오세훈 후보 자체가 당선이 돼서 지금 여기 자양동 자체를 개발했을 때 정말 확정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거 결과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미지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누가 당선이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바로 오세훈 후보 자체가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능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정말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가 이제 좋은 입지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만큼 시세 차익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양동 최고의 투자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왜? 바로 한강변에 접해 있죠.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한강변에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한 지역입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강남이죠.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고요. 임차인 수요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만큼 임대가를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하셨을 때 그만큼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입니다. 한강변에 있고 강남의 접근성 좋고 그다음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최고의 투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점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이 가장 싸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쌉니다. 오세훈 후보 자체가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정말 집가 폭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싼 시점에 지금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지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